우선은 도커 켜졌는지 확인하시고요. 항상 도커 대시보드를 열어서 여기 오라클이 켜졌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그립 여시고요. 데이터 그립 여시고 데이터베이스도 잘 연결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우린 지금 스쿼트를 하고 있죠. 스쿼트. 여기 보면 새로 고침 버튼 눌렀을 때 잘 뜨면 문제 없고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했던 거는 분석 함수라는 걸 배워봤고요. 이것도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윈도우 함수랑 DDL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보고 제약 조건 뭐 이런 것도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 분석 함수가 무엇이었냐면 어, 집계에 관해서 분석적으로 행에다가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분석 함수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보면 가장 이해가 쉽냐면 집계 함수랑 비교하면 참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sum, 뭐 max, min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select, sum, cell, over는 지우고 from, emp 왜 이럴까? emp 이 분석 함수에서 보통 이제 집계를 많이 쓰는데 집계를 쓰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오버라고 써버리면 오버. 그러면 이제 여러 개가 나옵니다. 행의 수만큼. 자, 요게 차이인 거죠. 집계를 썼을 때 한 개만 나오냐, 복수가 나오냐, 요 차이가 있는 거고요. 복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행을 출력하듯이 하실 수 있죠. 오케이. 앞쪽에다 쓸까요? 자, 이런 식으로. 마치 뭐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집계된 결과를 조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죠? 그래, 어떻게 한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자, 우리가 이 네임을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집계된 결과를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쉼표하고, 작은 괄호하고, select, sum, cell, from, emp. 아이고. 자, 이번에는 여기다 가명을 좀 줄게요. 가명 썸을 하니까 S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썸셀도 가명을 좀 줄게요. 총합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네임 앞에다가 S 점 총합 이렇게 하면 자, 지금 이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결과가 뜨는 거 볼 수 있죠. 이것도 똑같이 하고 싶으면 총합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분석 함수만이 가능한 것도 좀 배워볼 거고요. 물론 지난 시간에 로우 넘버죠. 로우 넘버로 분석 함수만 가능한 것도 좀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오늘은 윈도잉 함수로 그 로우 넘도 똑같이 윈도잉 함수인데 자 그걸로 이렇게 조인으로는 불가능한 분석 함수만 가능한 것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보죠.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제 막 엄청 어렵진 않죠.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버라고만 붙여주면 돼요. 근데 이제 오버에 여기 소괄호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가운데 있는 것들.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배워본 거는 파티셔닝 바이라는 걸로 그룹 바이 된 결과를 조인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한번 배워봤고요. 자, 우리 연습할 겸 몇 번 더 해볼까? 자, 몇 번만 더 해보죠. 음, 자, 이번에는 요 뭐냐? 커미션을 받죠죠. 커미션의 총합으로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우선 커미션 총합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select commission from EMP. 자, 보면 커미션의 총합이고요. 아, 커미션이네요. 저 그냥 지금 보면 커미션이 널널널 있고 이렇게 있는데 총합이니까 sum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 좀 만약에 이제 널이랑 커미션이 합쳐졌을 때 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이 있다 그러면 널 밸류로 쓰면 좋겠죠. 지금은 뭐 그런 문제는 안 생기고 있는데 널이면 0으로 취급하라. 일단은 뭐 크게 문제 없으니까 그냥 아주 심플하게 써봅시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집계를 보면서 커미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옆에다가 내가 이렇게 사람 이름을 출력하고 썸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집계는 단위의 결과랑 같이 쓰실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앞 뒤에다가 ove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over하면 커미션의 합이 오른쪽에 붙죠. 자, 한 번 더 해봤고요. 자, 우리가 조금 더 해보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급여와 보너스의 합의 보너스 합의 합계. 그죠? 보너스 합의 합계.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급여와 보너스 합의 합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생각보다 작아요. 7,800.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이때는 널 밸류로 커미션을 0으로 만들고 하시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네요. 자, 이때는 제대로 됐죠? 코드가 이렇게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분석하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쓰면 조금 더 낫죠.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좋다 이 뜻이에요. 직접 작성했을 때.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 킹 씨가 자기 부서에 맞는 총합, 그죠? 자기 부서에 맞는 총합 또는 자기 맞는 부서의 평균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걸 할 때는 그룹 바이를 썼죠. 자, 그룹 바이는 특정 그룹으로 집계를 하는 것을 그룹 바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해보죠. select sum이 궁금한데 급여에 부서별로 궁금해. 그럴 때는 그룹 바이 dpt no 실행해보면 이렇게 이게 부서별 급여고 지금 현재 이게 부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부서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부서를 출력되면 되겠죠? dpt no 뚱뚱뚱뚱
여기 널인 사람을 부서 없음이라고 한번 출력해 볼래요? 널 대신에 부서 없음. 널 대신에 부서 없음. 부서가 널일 때 부서 없음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널 밸류 쓰시면 되겠죠. 널 밸류 없을 때 부서 없음.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 큰 따옴표. 큰 따옴표. 피해되는 큰 따옴표.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 이렇게. 어이. 널 밸류 2를 써야 되나? 아닌데. 음. 요걸 이제 이게 지금 어, 넘버라서 생기는 문제네요. 넘버라서. 그래서 이거를 문자열로 바꾸고 했어야 되네요. 지금 현재 여기는 넘버가 출력되고 있죠. 근데 여기는 넘버가 출력이 돼야 되는데 넘버가 아니라 부서 없음이 되고 있어서 이게 지금 0이면 문제가 없는데 0. 근데 이제 부서 없음이라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DPT 노를 아예 문자열로 바꾸는 거예요, 형식을. 이렇게 투차 이 투차는요, 우리가 이제 데이트만 배웠는데 문자 정, 아, 숫자도 문자열로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문제가 없을 텐데. 아이 참 쉬운 게 없군요, 죠? 네네. 이렇게요? 아닌데. 그냥 다운표면 된다고요? 그러네요. 이건 또 왜? 네, 이렇게. 아이 참 부끄럽게였죠. 이게 지금 그쵸, 그쵸. 투 캐릭터니까 이때는 문자열이고 필드가 아니죠. 문자열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큰 따옴표, 어떤 건 작은 따옴표인데 필드일 때는 여기 좀 이렇게 필드일 땐 큰 따옴표, 이렇게 지금 문자열로 취급할 때는 작은 따옴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저도 헷갈린다 종종.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 10번 부서의 총합을 EMP를 출력할 때 보고 싶은 거예요. EMP 전자를 출력할 때. 자, 다시 한번 볼까? 자, select e name from EMP. 자, 이때 오른쪽에다가 부서별 총합이 궁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자, 총합을 구할 건데 sum cell over 부서별이니까 이때 어떻게 하면 된다? 파티션이 바이. 고마워요. dpt no. 자, 실행하면 10번 부서의 총합, 20번 부서의 총합, 이렇게 30번 부서의 총합, 너린 부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룹 바이 된 것의 결과를 합친 거와 똑같죠. 혹시 모르니까 부서도 한번 출력해 볼까요? 이거 너무 기니까 줄여서 부서별 총합 이렇게 하고 요 앞쪽에다가 부서 번호
PT노 이렇게 하면 10번 부서, 20번 부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20번 부서가 왜 이렇게 작지? 급여가? 10번 부서가 이렇게 작을 리가 없는데. 급여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자, 앞에다가 급여도 출력해보죠. 작은 게 이게 맞군요. 그렇죠? 킹씨만 돈을 많이 받아서 8,750이 맞네요. 이렇게 쭉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직책별로 한번 해볼까요? 자, 직책은 이제 조합이고요. 조합별로 총합을 구해보세요. 음. 자, 우리가 한번 출력해보죠. 뭐죠? 이네임 job salary 되겠죠. 우리 총합만 했으니까 평균도 해보세요죠. 총합과 평균. 매니저끼리 총합 평균, 아날리스트끼리 총합 평균, 세일즈맨끼리 총합 평균, 클럭끼리 총합 평균. 벌써 다 했나 보네요. 총합을 구하니까 sum cell over가 되겠죠. 근데 파티셔닝 바이 조합별로 하라고 했죠. 실행하면 맞네요죠? 잘 맞고 얘도 잘 맞네요. 자, 너무 기니까 직책별 종합. 자, 그대로 쉼표하고 붙여넣고 쉼표 지우고 평균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직책별 평균. 이렇게 3천 맞죠? 얘도 맞네요, 죠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 소수점 이렇게 긴 게 있네요. 자, 소수점 두 자리까지 잘라보세요. 자, 두 자리까지 버리세요. 두 자리까지 버림. 여기다가 쓰면 되겠죠? 근데 트렁크를 여기서 쓰니까 문제가 되네요. 음, 트렁크가 여기 집게함수에 쓸 수가 없대요. 음, 이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자, 방법이. 자, 요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지금 평균부터 오버까지가 한 몸이래요. 한 몸. 그럼 이제 요걸 하나로 묶으면 되지 뭐. 하나로 보고 두 개. 이렇게. 지금 좀 특이하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몸인 거죠. 그래서 이 트렁크를 여기 평균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두 개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코드들은 봤을 때 분석하기가 좀 힘들겠네요. 실행해 보면 이렇게 잘 잘린 걸 볼 수 있죠. 지금 제가 어떤 일을 겪은 거냐면 여기다가 2라고 써니까 집계함수를 쓰는구나 하면서 여기가 빨간색으로 뜨면서 집계된 거는 여기다 쓸 수 없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여기서 오버까지 한 몸이야 하고 쉼표하고 2라고 한 거죠. 그래서 분석함수 이렇게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오더바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함수라는 거 배워볼 거예요. 자, 윈도우 함수는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구간을 하나의 윈도우, 그러니까 창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윈도우 함수라 불러요. 사실 파티셔닝 바이도 윈도우 함수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통 오더 바이랑 같이 쓰는 함수를 유독 우리가 윈도우 함수라 합니다. 이 파티셔닝 바이도 우리가 구간을 잘랐기 때문에 그것도 윈도우 함수라고 보면 또 볼 수는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오더 바이랑 함께 사용 가능한 윈도우 함수란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어디서든 오토바이는 같이 쓸 수 있어요. 자, 이 네임의 셀이고요. 똑같이 썸의 셀 할까요? 썸의 셀이고 from emp고요. 자, 오버도 같이 쓰죠. 오버. 자, 이때 이 오버에 우리가 오더바이를 쓸 수 있대요. 여기다가 오더바이 급여할까요? 자, 자, 지금 근데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죠? 뭔가 이상해요.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자, 옆에다가 이렇게 셀까지 같이 볼까요? 옆에다가 셀. 지금 요게 지금 이 결과가 뭐예요?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이죠. 여기 결과는 이거랑 이거랑 더한 값이죠. 지금 현재 각자 이전항과 더한 값이 이렇게 출력되고 있어요. 지금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우리가 윈도우 함수라 불러요. 무슨 말이다? 요렇게 합, 요렇게 합, 요렇게 합, 그쵸? 지금 현재 이전과의 합과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요걸 우리가 하나의 윈도우 창으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윈도우. 자,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얻어 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썼는데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써야지만이 원래 윈도우 함수를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아까 제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아까 파티셔닝 바이도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이거를 묶어서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윈도우 함수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오더 바이랑 같이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보통 어, 윈도우 함수로 한다. 지금 보면 정렬이 된 방향으로 윈도우를 하죠. 그래서 정렬과 같이 쓰인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요거 이게 동작 원리를 우리가 알아볼 건데 그건 조금 이따가 알아보고 우리가 이제 이전에 했던 것 좀 보고 가도록 하죠. 자, 이전에 했던 거 뭘 봤냐면 로우 넘버라는 친구를 봤어요. 자, 로우 넘버 그거부터 한번 보고 가죠. 자, 이 집계가 아닌데요. 자, 우리가 이제 로우 넘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로우 넘버라는 게 있어요. 아이 참. 자, 이 친구는 어, 분석 함수고요. 이 친구는 분석 함수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단일행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실행해 보죠. select row num ename from emp고요. 자, 실행하면 이렇게 번호를 매기죠. 자, 이 row num은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출력되는 행에. 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정렬보다 먼저 출력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렬을 해버렸어. order by ename. 그러면 이렇게 이상하게 나온다 했어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로우넘을 쓰려면 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면 자, 이 전체에 먼저 출력되고 있는 이 전체를 from절의 뷰로 만들고 select from 자, 여기서 우리가 로우넘을 써야지 출력하는 하면서 번호를 매긴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가명을 좀 줄게요. 1 하고 2점 별이라 하고 여기 앞에다가 로우넘 실행하면 맞는 번호가 나오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분석함수 로우 넘버를 쓰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분석함수 로우 넘버는 출력되면서 전체 집계된 결과를 자신의 번호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체 집계 결과를. 그래서 이제 이 로우 넘은 단일행이었는데 로우 넘버는 집계된 결과로 번호를 매기기 때문에 또 뭔가 집계 함수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위에 지금 제대로 출력 안 되는 로우 넘버를 로우 넘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여기서 오더 바이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출력을 하면서 지금 이름 순으로 정렬이 안 돼 있죠? 이름 순 정렬을 하면서 할 거예요. 어떻게? 로우 언더스코어 넘버예요. 자, 이때 오버가 꼭 붙죠? 이 친구는 오버 없이는 절대 쓸 수 없고요. 자, 여기서 order by eName이라고 하면 두 개가 똑같은 결과를 내는 걸 볼 수 있죠. 똑같은 결과. 가명을 줄까? 여기 RM, 여기도 RM.
완전히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분석 함수는요, 사실 전통적인 SQL을 쓰던 사람들은 좀 안 익숙해요. 안 익숙하고 어렵게 느끼는 편이고요. 좀 오래된 개발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요즘 최근 개발자들은 이 오버 함수를 좀 잘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오버를 원래 제가 수업 시간에 잘 안 했는데 요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GPT를 쓰게 되면 GPT가 항상 고급 문법을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면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좋은 것들은 아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윈도잉 함수 아까 봤던 여기 보면 order by cell로 했을 때 이상하게 위에 거로 합이 나오는 요거. 자, 요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바로 위에 값과 더한 값이 이렇게 누적되죠. 이렇게 누적되는 윈도우 함수. 자,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제가 이제 문서를 좀 써왔어요. 자, 여기 문서를 조금 보고 갈게요. 자, 10-3 부분으로 오셔야 돼요. 여기 보면 10-3, 10-3, 그쵸? 자, 여기 보면 윈도우 함수인 order by랑 같이 쓰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rows between unbound, preceding and current now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윈도우 함수의 옵션.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볼 거예요. 자, 밑에 보면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설명이 써져 있으니까 시간이 좀 애매해서 쉬었다 와가지고 이거 한번 보고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쉬었다 오세요.